옛날 조선시대 경상도 바닷가 마을에 늙은 기생이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딸아이 하나를 데리고 조그만 주막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주모의 이름은 매화였는데 젊었을 적엔 나라에서도 알아주는 미색을 지녔다 하여 매화선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월은 매정하게도 그녀의 아름다움을 앗아갔고 이젠 주변 마을에서 늙은 매화라 불리는 신세가 되었지요. 매화의 딸 길래는 19 꽃다운 나이로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아 고운 얼굴에 보루물이 팰 때면 마을 총각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아름다운 처자였습니다. 길래의 눈은 맑은 연못 같았고 입술은 봄날 살구꽃처럼 붉었으며 긴 속눈썹은 나비의 날개처럼 부드럽게 일렁였지요. 그녀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를 지나갈 때면 마을 총각들은 일부러 그곳에 모여들어 그녀의 자태를 훔쳐보곤 했답니다. 길래를 며느리로 삼았으면 좋겠구먼. 그럴 수 있다면 내 자식놈의 복이 터진다 할 수 있겠네. 그러게 말일세. 하지만 매화가 옛날 기생 출신이다 보니 딸아이 사윗감을 고르는 게 아주 까다롭다고 하더구만. 아니 기생 출신 주제에 무얼 그리 따진단 말인가. 딸을 통해 출신의 한계를 넘어보고자 하는 것이지.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지만 길래는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천진난만하게 자라났습니다. 어머니 매화가 예전 손님들로부터 받은 은혜로 그럭저럭 주막을 꾸려갈 수 있었기에 길래는 다른 처자들처럼 일찍부터 고된 일을 배울 필요가 없었지요. 주막집 구석방엔 높다란 유건을 쓰고 수염을 길게 기른 자칭 도사라는 양반이 점도 치고 사주팔자도 봐주며 오랜 기간 머무르고 있었답니다. 이 도사의 이름은 화담이라 했는데 그의 본명은 김대현이었습니다. 원래 한양의 중인 집안 출신으로 글도 익히고 무예도 배웠으나 과거에 낙방한 후 방랑하다 스스로를 도사라 칭하며 이 동네 아낙네들 사이에서 이름을 날리게 되었지요. 화담은 도사 행세를 하느라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40대 중반에 지나지 않는 건장한 남정네였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얼굴에는 세상 물정을 모두 꿰뚫어 보는 듯한 자신감이 넘쳐 흘렀지요. 키는 6척이 넘었고 두터운 어깨와 탄탄한 팔뚝은 그가 단순한 글쟁이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담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19살 때는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센 장정과 씨름을 해서 이겼고 20살에는 호랑이가 마을을 습격했을 때 홀로 나서서 막대기 하나로 호랑이를 물리쳤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지요. 그런 그가 과거에 낙방한 이후로는 세상의 뜻을 잃고 방랑하며 목숨을 건 모험을 즐기는 삶을 살았답니다. 화담 도사님, 제발 제 아이의 사주 좀 봐주세요. 자꾸 열이 나고 밤에 잠을 못 자는데 혹시 애군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요. 그대의 아이는 학위가 많아 그런 것이니 걱정 말게. 이 부적을 베고 자게 하면 좋아질 것이야. 화담은 이런 식으로 마을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띄엄띄엄 아낙네들이 점을 보러 왔고 술에 취한 손님들에게 즉흥적으로 사주팔자를 봐주며 그럭저럭 푼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주막집 숙식비로 주모 매화에게 돈을 주는 법은 없었지요. 매화는 젊은 시절엔 꽤 이름난 기생으로 이 남자 저 남자 품에서 콧대 높게 놀았지만 쉰이 넘자 설이 맞은 호박꽃이 되어 탁배기를 거르고 국밥을 마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답니다. 그녀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17의 기생으로 팔려가 화려한 세상을 알게 되었고 20살에는 경상도 감사의 눈에 들어 첩으로 살기도 했지요. 하지만 감사가 바뀌면서 다시 기생으로 돌아왔고 30이 넘어 길래를 낳게 되었답니다. 매화는 가끔씩 온몸에 벌레가 기어가듯 근지러운 밤이면 19 딸아이가 잠든 후에 몰래 구석방 화담도사에게로 갔답니다.
복채만으로는 제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 화담도사는 눈을 질끈 감고 늙은 매화를 몇 번 눌러주고 그 대가로 숙식을 해결하는 것이었지요. 도사 양반, 오늘 밤에도 내 기별하리이다. 이 과부가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구려. 이복의 주모, 내가 그대를 도와주는 것은 인정이 있어서지.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보상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네. 허참, 도사님도 참 심술 굳으시네요. 이리 젊고 건장한 사내가 혼자 지내시는 것도 괴로우실 텐데 왜 이리 튕기시는지.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시게. 이 몸은 돌을 닦는 사람이니 세속적인 욕망에 현혹되면 안 되는 법이지. 하지만 화담도사의 말과 달리 그의 눈은 매화의 딸 길래를 따라다녔습니다. 매화가 알지 못하는 사이 화담은 종종 길래가 물을 깃거나 빨래를 하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곤 했지요. 길래의 아직 여물지 않은 몸매와 천진난만한 모습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꽃봉오리로구나. 아직 피어나지 않았지만 곧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될 것이야. 화담은 혼자 중얼거리며 길래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생각에 스스로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저리 어린 것에게 이런 마음을 품다니. 명심하자, 하담아. 내가 가야 할 길은 돌을 닦는 길이지 세속적인 욕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이란 것이 그리 쉽게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었지요. 화담은 밤마다 길래의 꿈을 꾸며 뒤척였고 그럴 때마다 더욱 열심히 돌을 닦는다며 자신을 다그쳤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모의 무남동녀 길래가 마침내 혼인날을 받았답니다. 길래의 신랑감은 이웃마을의 양반집 둘째 아들 윤상철이었습니다. 윤상철은 19의 준수한 젊은이로 집안은 기울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양반의 채통은 지키고 있는 집안이었지요. 매화는 딸이 기생의 딸이라는 신세를 벗어나 양반의 안방마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적지 않은 지참금을 내놓기로 했답니다. 길래야, 너는 이제 양반집 안주인이 될 사람이다. 어미가 살아온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잘 살아야 한다. 알겠느냐? 네. 어머니 명심할게요. 제가 어찌 어머니의 고생을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이 혼인에 큰 기대를 걸고 계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시집 잘 가서 어머니 은혜에 꼭 보답할게요. 그래, 내 딸. 내가 잘 되는 것이 이 어미의 평생 소원이란다. 이 혼인만 잘 마친다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게야. 매화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감추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는 이루지 못했던 꿈을 딸을 통해 이루고 싶었던 것이지요. 어느 날 매화가 혼수를 준비하느라 나룻배를 타고 강 건너 저작거리로 나갔습니다. 길래는 어미 대신 점심상을 간단하게 차려 화담도사의 방문을 두드렸지요. 이불을 포개 놓은 방구석에 반쯤 누워있던 화담도사가 물었습니다. 길래야, 시집갈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이냐? 길래는 도사 앞에 음식상을 놓으며 대답했지요. 어머니께서 잘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도 그것 때문에 저작거리로 나가셨는걸요. 화담도사는 길래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평소와 다른 길래의 표정에서 무언가 불안함이 느껴졌지요. 그건 혼수 준비고 너는 첫날 밤 교육을 제대로 받았느냐고 묻는 것이다. 길래가 눈만 껌벅거리며 물었습니다. 첫날 밤 교육이요? 그런 것은 처음 듣는데 그게 뭔데요? 길래의 순진한 반응에 화담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갈망하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지요. 내 어미는 혼수 준비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그깟 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말이냐. 어서 들어와 여기 앉거라. 화담도사가 손짓하자 길래는 호기심에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길래는 날이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더 고운 빛깔의 저고리를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올린 모습이 꽃처럼 아름다웠지요.
화담 도사는 길레를 앉히고 자신도 정좌를 하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길레야, 내가 곧 시집을 가는데 첫날 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느냐? 첫날 밤이요? 그냥 신랑과 함께 자는 거 아닌가요? 아이고,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첫날 밤은 부부의 인연을 맺는 중요한 밤이야. 그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평생의 부부금슬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길레는 화담 도사의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 호기심 많은 성격에 첫날 밤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져 화담의 모든 말을 빠짐없이 듣고 싶었지요. 신부란 모름지기 신랑이 유키를 얻도록 해야 하는 법. 6가지 기쁨을 줘야 한다. 이 말이야. 화담은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말투는 마치 중요한 비법을 전수하는 스승과 같았지요. 첫째는 착으로 하체에 힘을 주어 들어오는 것을 꽉 잡아야 하고, 둘째는 온으로 아래를 따뜻하게 하여 춥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고, 셋째는 요로 하체를 잘 움직여 자근자근 깨물리는 느낌을 받게 해야 하고, 넷째는 요본이라 아래를 잘 돌려 다채로운 기분이 들게 하며, 다섯째는 감창이라 뜨거운 입김으로 숨 넘어갈 듯 앓는 소리를 내어 신랑의 감흥을 높여줘야 하고, 마지막으로 지필이라 빨리 끝내지 않도록 조절을 해줘야 하는 것이란다. 길레는 화담 도사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길레의 숨소리가 가빠지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담은 그런 길레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이 6가지를 모두 알고 있어야 좋은 안방마님이 될 수 있는 것이야. 내가 양반집 며느리가 되려면 이런 것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도사님, 이런 걸 어떻게 배우는 건가요? 화담은 길레의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습을 해보자꾸나. 말로만 배우면 어려울 테니 내가 직접 가르쳐 주마. 화담 도사가 옷고름을 풀자 길레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길을 따라 치마끈을 풀었습니다. 길레는 기다렸다는 듯이 몸을 맡겼지요. 화담은 자신이 말했던 유키에 대해 하나하나 실습을 통해 가르쳤습니다. 그날 이후 주모 매화가 출타했다 하면 길레는 화담 도사 방으로 달려가 유키 실습을 받았지요. 매일 같이 반복되는 실습에 길레는 점점 더 능숙해져 갔고 화담 도사는 그런 길레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길레야, 너는 정말 타고난 자질이 있어. 이렇게 빨리 배우다니.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제자 중에 너만한 이가 없었단다. 정말요? 도사님, 저 잘하고 있나요? 그럼 아주 잘하고 있지. 하지만 아직 배울 것이 많단다. 화담 도사와 길레의 비밀스러운 수업은 계속되었습니다. 길레는 첫날 밤을 위한 준비라는 생각에 열심히 배웠고 화담은 그런 길레의 순수함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웠지요. 그런데 어느 날 길레가 우연히 화담 도사의 방에서 낯선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비단 주머니였는데 그 안에는 여러 여인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들이 들어 있었지요. 이게 뭐지? 춘섭 9번, 연화 12번, 매실 8번. 이 여인들의 이름들과 이 숫자들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길레가 종이를 뒤적이고 있을 때 화담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길레야, 무엇을 그리 골똘히 보고 있는 게냐? 도사님, 이건 무슨 종이인가요? 여기 여자 이름들이 잔뜩 적혀 있어요. 화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길레에게 다가갔습니다. 아, 그것은 내가 돌을 닦으며 만난 제자들의 이름이야. 숫자는 그들이 배운 기간을 적어둔 것이지. 정말요? 그런데 왜 다 여자 이름뿐인가요?
그야, 여자들이 이런 수행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지. 남자들은 대부분 무예나 학문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수행은 잘 찾지 않거든. 화담의 설명에 길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날의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길래의 혼인날이 다가왔습니다. 매화는 딸의 혼수를 준비하느라 분주했고 길래는 첫날 밤에 대한 기대와 긴장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양반집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요? 막상 닥치니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걱정 말 거라, 내 딸. 내 마음씨가 곱고 얼굴도 예쁘니 시댁에서도 너를 반길 것이다. 그리고 어미가 정성껏 마련한 지참금도 있으니 시댁에서도 널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거야. 매화의 말에 길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담 도사에게 배운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될지 궁금했지요. 혼인 전날 밤, 길래는 마지막으로 화담 도사의 방을 찾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다른 집에 시집가게 될 터, 마지막으로 도사의 가르침을 더 받고 싶었던 것이지요. 도사님, 내일이면 제가 시집을 가게 되네요. 그동안 가르쳐 주신 것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담은 길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쉬움과 욕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요. 그래. 이제 내가 배운 것을 실전에서 써볼 때가 왔구나. 하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가르쳐 주마. 첫날 밤에 꼭 필요한 것이니 잘 듣거라. 화담은 길래에게 몸을 낮추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그윽했지요. 밤에 불을 끄고 신랑의 것을 확인하게 된다면 신랑의 아래가 어떤 크기든 상관없이 너는 항상 놀란 표정을 지어야 한단다. 아이고, 나으리, 너무 대단하십니다요. 어떻게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라고 말이야. 남자는 자신의 것이 크다고 칭찬받으면 더욱 힘이 나는 법이거든. 길래는 화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녀는 화담이 알려준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기며 내일의 첫날 밤을 준비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첫날 밤에는 적당히 수줍어하는 것이 좋아. 너무 적극적이면 신랑이 의심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다가 점차 배운 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게다. 네, 도사님, 잘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 꼭 명심하고 잘 실천해 볼게요. 자, 그럼 마지막 실습을 해보자. 내일 밤을 위한 마지막 준비란다. 화담과 길래는 그렇게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화담은 그동안 가르쳐온 모든 기술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길래에게 마지막 수업을 했지요. 그리고 길래는 화담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며 내일의 첫날 밤을 기대했답니다. 드디어 10월 상달에 마침내 길래는 시집을 갔답니다. 붉은 연지곤지를 찍은 길래는 꽃가마를 타고 신랑의 집으로 향했지요. 매화는 딸을 떠나보내며 눈물을 훔쳤고 마을 사람들은 아름다운 신부가 된 길래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길래의 신랑 윤상철은 외모가 준수했고 다소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글 공부에 열중하는 선비였고 여자와 어울려 본 경험이 별로 없었지요. 그래서 첫날 밤을 앞두고 그 역시 긴장하고 있었답니다. 오늘 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아버님께서는 그저 부끄러워하는 신부를 다독여주라고만 하셨는데 윤상철은 혼자 중얼거리며 첫날 밤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평소 책에서 남녀 간의 정을 나누는 것에 대해 읽기는 했지만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은 없었기에 더욱 긴장했지요. 첫날 밤 길래는 화담 도사에게 배운 대로 수줍은 척하며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연지곤지를 바르고 비단 저고리 아래로는 살짝 가슴골이 보이도록 옷고름을 풀어두었지요. 신랑 윤상철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길레는 고개를 숙이고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복의 부인, 첫날 밤인데 많이 긴장되시지요? 윤상철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에는 땀이 배어 있었지요. 네, 서방님. 처음이라 많이 떨리고 어색합니다. 길레는 화담에게 배운 대로 수줍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배운 기술을 실천할 기대감이 어려 있었지요. 윤상철이 천천히 신부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떨리는 것을 본 길레는 은근히 그의 손을 잡아 도와주었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의 옷이 벗겨지고 첫날 밤의 의식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길레는 신랑의 그것을 보자 화담에게 배운 대로 놀란 척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윤상철은 길레의 말에 당황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사실 그의 것은 평범했지만 길레의 말에 갑자기 자신감이 생긴 듯했지요. 부인, 그렇게 놀라지 마세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윤상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길레는 화담에게 배운 다양한 기술을 시전했지요. 윤상철은 길레의 교묘한 기술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아이쿠야, 윤상철은 숨을 헐떡이며 길레의 몸에서 물러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길레는 당황하여 윤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 괜찮으세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윤상철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호흡을 가다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 정체가 무엇이냐?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기술을 쓴단 말이냐? 그리고 너는 처음이 아니었구나. 윤상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지요. 아니에요. 나으리, 저는 처녀입니다. 단지 첫날 밤을 위해 교육을 받은 것뿐이에요. 교육? 누구에게? 처녀가 어찌 이런 기술을 알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분명 창녀나 기생들만이 알 수 있는 기술이 아니던가? 윤상철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와 함께 경멸의 빛이 어렸지요. 내가 속았구나. 내 어미가 기생 출신이라더니 딸도 다를 바 없었군.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하다니. 내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윤상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방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길레는 당황하여 그를 뒤쫓으려 했지만 윤상철은 이미 대문 밖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나으리, 제발 돌아오세요. 오해입니다. 길레의 외침도 소용없었습니다. 윤상철은 첫날 밤에 신부의 방에서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집안 식구들은 웬 소란인가 싶어 모여들었고 윤상철의 어머니가 길레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웬 소리냐? 우리 아들은 어디 갔느냐? 어머님, 서방님이 갑자기 방을 뛰쳐나가셨습니다. 길레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말을 더듬었습니다. 윤상철의 어머니는 방 안의 상황을 살펴보더니 이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우리 아들이 왜 첫날 밤에 도망갔단 말이냐? 저는 그저 좋은 아내가 되려고. 길레는 울먹이며 말했지만 윤상철의 어머니는 이미 결론을 내린 듯 했습니다. 역시 기생의 딸은 다를 바 없구나. 내 어미가 너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 내일 당장 너를 친정으로 돌려보내겠다. 윤상철의 어머니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하고는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길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쩌면 좋아. 도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 길레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지 못한 채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윤가에서는 길레를 파혼하고 친정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지요.
길래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왜 신랑이 첫날 밤에 도망갔다는 거야? 매화는 딸을 데려오면서 괴로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길레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홀레복은 흙먼지로 더럽혀져 있었지요. 매화는 딸의 모습을 보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저 좋은 아내가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길레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말은 나오지 않았지요. 어떻게 어머니에게 화담 도사에게 배운 유키에 대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뭐라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첫날 밤에 신랑이 도망쳤다는 거냐? 이 애미가 너를 시집 보내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 줄 아느냐? 이게 어떻게 성사된 혼인인데 이걸 이렇게 망친단 말이냐? 매화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딸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길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기만 할 뿐이었지요. 그때 방문이 열리고 화담 도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미 소식을 들은 듯 길레를 보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길래야, 듣자 하니 첫날 밤에 문제가 있었다던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길레는 화담을 보자 갑자기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사님, 저는 도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다 했어요. 하지만 신랑은 놀라서 도망쳐 버렸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매화는 딸의 말을 듣자 즉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길레를 쳐다보다가 천천히 화담 도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뭐라고? 이 도사놈아! 내가 내 딸에게 무엇을 가르쳤다는 거냐? 매화의 큰 소리로 화를 내며 화담 도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일고 있었지요. 화담 도사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모, 진정하시오. 나는 그저 길래가 좋은 아내가 되도록 조언을 해준 것뿐이오. 조언. 어떤 조언이길래 첫날 밤에 신랑이 도망치게 만들 수 있지? 어서 말해보거라. 매화는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습니다. 주막 손님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귀를 기울이는 소리가 들렸지요. 화담은 매화를 진정시키려 손을 내밀었지만 매화는 그의 손을 세차게 쳐냈습니다. 내 딸에게 손대지 마.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라, 당장. 길레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사님은 저에게 유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날 밤에 남편을 기쁘게 하는 6가지 방법이라고. 길레의 말을 들은 매화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기생으로 살면서 알게 된 유키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순수한 처녀가 알아야 할 것이 아니었지요. 게다가 그것은 단지 말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니란 것을 매화는 누구보다 잘 알았답니다. 이 천하의 나쁜 놈! 어떻게 내 딸에게 그런 걸 가르칠 수 있단 말이냐? 매화는 부엌에서 칼을 집어들고 화담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화담은 재빨리 몸을 피했고 주막 손님 몇몇이 매화를 말렸습니다. 내가 내 놈의 멱을 따고 나도 따라갈 것이다. 주모, 진정하시오. 사람을 해치면 그대도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오. 내 딸 인생을 망친 이 빌어먹을 놈아. 내 놈은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 매화는 계속해서 화담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주막의 손님들이 그녀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화담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매화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주모, 내 의도는 그대의 딸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었소. 나는 단지 길래가 혼인 생활에서 성공하길 바랐을 뿐이오. 거짓말 마라, 이놈. 내 놈은 처음부터 내 딸을 망치려고 했던 거야. 순진한 처녀에게 그런 걸 가르치면 신랑이 어떻게 반응할지 네 놈이 모를 리가 있단 말이냐? 매화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렵게 키운 딸이 이제 파혼당한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게다가 파혼 사실이
처녀가 아닌 것도 모자라 기생들이나 사용하는 요상한 기술을 썼다는 것이 앞으로 길레의 혼사길을 막을 것이었지요. 화담 도사는 한숨을 내쉬며 길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길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길레야, 내가 너에게 가르친 유키는 경험 많은 남자들을 위한 고급 기술이었단다. 너의 신랑은 아마도 처음이었을 텐데 그런 남자에게 유키를 그대로 적용했다면 그가 놀랄만도 하지. 길레는 화담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지요. 그럼 제가 잘못한 거네요. 아니다, 길레야. 내가 너에게 그런 상황에 대해 미리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단다. 화담의 말에 매화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이 뻔뻔한 놈,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구나. 처음부터 길레를 이용해 이놈의 더러운 욕망을 채웠으면서. 화담은 매화의 말을 무시한 채 길레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도사님? 저는 이미 파혼당했어요. 이제 누가 저를 신부로 받아들일까요? 길레의 물음에 화담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길레야. 세상에는 많은 남자들이 있단다. 내가 가진 재능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매화는 화담의 말을 듣고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화담이 길레를 계속해서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지요. 길레야, 이자의 말을 듣지 마라. 그는 너를 망치려고 하는 거야. 매화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젊었을 때 겪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그녀를 이용했고 끝내는 기생으로 전락하게 만들었죠. 그녀는 딸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길레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화담 도사의 말과 어머니의 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지요. 매화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길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길레야, 이 일은 내 잘못이 아니야. 저 도사놈이 널 속인 거야. 하지만 걱정 말 거라. 우리는 함께 이 일을 이겨낼 수 있어. 비록 파혼당했지만 너는 아직 젊고 순수하단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게야. 매화의 말에 길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흘렀지만 이제는 희망의 빛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담 도사는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방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화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 쳐죽여도 모자랄 도사놈아, 당장 내 주막에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내 딸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라. 만약 또 내 딸에게 접근한다면 그땐 진짜 내 놈의 멱을 딸 것이다. 화담은 잠시 매화를 노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고 그날로 주막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매화와 길레는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매화는 길레가 겪은 일을 잊게 하기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지요. 하지만 불행히도 길레의 파혼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새로운 마을에서도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저기 가는 여자가 첫날 밤에 신랑을 도망치게 만들었다는 그 기생의 딸이래. 그렇다네. 듣자 하니 보통 여자가 아니라던데 뭐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하더군. 이런 소문들이 퍼지자 이상하게도 길레를 만나보고 싶어하는 남자들이 늘어났습니다. 매화는 이런 남자들을 모두 쫓아냈지만 길레의 마음은 점차 무너져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정말 누구에게도 시집갈 수 없을 거예요. 모두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봐요. 그렇지 않단다, 길레야. 너는 아직 순수하고 아름다운 처녀야. 반드시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이 나타날 거야. 하지만 매화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길레의 마음은 점점 화담 도사의 말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자신의 재능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어느 날 길레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화담 도사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짧은 편지만 남겼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길을 찾으러 갑니다. 이렇게 오물을 뒤집어 쓴 채로 집안에만 처박혀 삶을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언젠가 꼭 돌아오겠습니다. 매화는 딸의 편지를 읽고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딸이 화담 도사를 찾아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지만 이제 그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길레는 결국 화담 도사를 찾아냈고 그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화담은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길레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치겠다고 약속했지요. 길레야, 이제 우리가 떠나야 할 시간이 왔구나. 너의 재능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할 시간이야. 네, 도사님. 저는 이제 준비됐어요. 화담 도사와 함께 떠난 길레는 조선 팔도를 떠돌며 많은 이들에게 유키의 비법을 전수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화담의 제자로서 그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지만 점차 길레는 세상의 이치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부와 기방을 드나들며 다양한 남자들을 만나고 여러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길레의 눈은 점점 더 넓어져 갔지요. 어느 날 밤 길레는 화담의 침상 곁에서 그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일기장을 펼쳐본 길레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또 한 명의 순진한 여인을 내 품에 안았다. 이번 여인의 이름은 춘섭. 남편이 첫날 밤에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으니 내 마음이 즐겁구나. 내 계획대로 되었으니 이제 그녀는 영원히 내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화담의 일기장에는 길레 이전에도 화담이 속여 유키를 가르쳤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길레에 관한 내용이 쓰여 있었지요. 매화의 딸 길레는 내가 만난 여인 중 가장 뛰어난 자질을 가졌다. 그녀의 어머니 매화도 한때는 유명한 기생이었으니 역시 피는 속일 수 없구나. 이제 길레는 내 최고의 제자가 되었다. 그녀를 통해 나는 더 많은 부를 얻고 더 많은 쾌락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길레는 일기장을 읽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화담이 처음부터 자신을 속이고 이용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화담은 일부러 그녀에게 신랑이 감당할 수 없는 고급 기술을 가르쳐 파혼당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자신의 욕망과 야심을 채우기 위해 그녀를 이용해 왔던 것이지요. 이 천하의 나쁜 놈! 길레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화담에게 당장 복수하고 싶었지만 급한 마음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매화의 지혜로운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았지요. 길레야, 화가 날 때는 절대 서두르지 마. 냉정하게 생각해야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단다. 길레는 일기장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이미 복수의 계획이 자라고 있었지요. 다음 날 길레는 평소처럼 화담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한양의 큰 기방으로 향했습니다. 화담은 그곳에서 귀한 손님들에게 유키를 가르치는 강의를 할 예정이었지요. 오늘 강의는 내가 진행하거라. 길레야, 내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 화담의 말에 길레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스승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의장에는 조선의 유명한 양반들과 부자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유키의 비밀을 배우기 위해 적지 않은 돈을 지불했지요. 길레는 화담이 항상 그랬듯이 먼저 이론을 설명하고 나서 실습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나리들께서는 유키의 깊은 비밀을 알고 싶어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 비밀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길레는 천천히 유키의 6가지 기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설명한 내용은
화담이 가르쳐 준 것과는 전혀 달랐지요. 첫째는 차기라 하여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온으로 뜨거운 탕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히는 것이지요. 셋째는 요로 세게 흔들어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길레의 설명을 들은 양반들과 상인들은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유키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기술인 줄 몰랐던 것이지요. 화담은 길레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길래 내 이년! 내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 화담의 소리침에 길레는 천천히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순진한 표정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차갑고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헛소리라뇨. 스승님, 이것이 바로 당신이 저에게 가르쳐준 유키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요? 당신은 저를 속이고 이용하고 제 인생을 망쳐놓았어요. 이제 당신도 그 대가를 치를 차례입니다. 길레는 천천히 소매자락에서 화담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펼쳐 보였지요. 나리들, 이 사기꾼의 진짜 모습을 보십시오. 화담 도사는 순진한 처녀들을 속여 파혼당하게 한 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용해왔습니다. 제가 그 피해자 중 하나입니다. 길레의 말에 강의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많은 양반들이 화담을 노려보며 분노했고 몇몇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놈! 내가 내 딸에게도 그런 짓을 했구나! 당장 저 사기꾼 놈을 붙잡아 관하로 끌고 가야 해! 화담은 위급한 상황에 처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주변은 분노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붙잡혀 관하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그의 모든 죄상이 드러나게 되었지요. 화담 도사는 결국 중죄인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죄가 너무 커서 먼 섬으로 보내졌는데 그곳에서 그는 나머지 생을 쓸쓸히 보내야 했답니다. 길레는 화담에게 복수한 후 자신이 배운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유키를 가르치지 않고 대신 여성들이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산파의 길을 걷기 시작했지요. 이제 저는 제 실수를 바로잡고 다른 여성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울 거예요. 길레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산파로서 많은 여성들을 도왔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점차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그녀를 찾아왔지요. 어느 날 길레가 한 시골 마을에서 산모를 돕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자신을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길레야, 정말 내가 맞구나. 길레가 돌아보니 그곳에는 나이가 많이 든 매화가 서 있었습니다. 매화는 이제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지요. 어머니? 정녕 어머니가 맞으신가요? 길레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 딸아. 내가 그렇게 떠나버리고 난 뒤에 나는 널 찾아 전국을 헤매며 돌아다녔단다. 주막을 팔고 너를 찾아다녔지. 오랜 세월을 떠돌다가 이 마을에 정착했는데 내가 이곳에 올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매화의 말에 길레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지요. 화담에게 속았던 일, 그를 복수한 일, 그리고 이제는 산파로서 새 삶을 살고 있다는 것까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고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괜찮다, 내 딸. 내가 이렇게 바른 길을 찾아 살고 있으니 어미로서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구나. 그 후 길레와 매화는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길레는 계속해서 산파로 일했고 매화는 그녀를 도와 약초를 모으고 산모들을 돌보는 일을 했지요.
그들은 비록 화려한 삶은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몇 년 후 길레는 한 젊은 의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서진이었는데 그는 길레의 산파로서의 지식과 경험에 깊은 감명을 받았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지식을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길레야,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든 나는 상관없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지금의 길레, 많은 여성들을 돕고 있는 현명하고 따뜻한 길레란다. 서진의 말에 길레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지요. 서방님,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길레와 서진은 함께 산청이라는 의원을 열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왔습니다. 매화도 그들과 함께 살며 손자 손녀를 보는 기쁨을 누렸지요. 세 사람은 매일 저녁 함께 모여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어느 날 저녁 길레는 매화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나요? 길레가 묻자 매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지요. 좋은 아내가 되는 비결은 현란한 기술이나 꾸밈이 아니란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누군가의 말에 현혹되어 자신의 순수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란다. 이렇게 도사와 길레의 유키 이야기는 결국 길레가 화담의 속임수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길을 찾고 참된 행복을 얻게 되는 여정으로 마무리되었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통해 더 강하고 현명해졌으며 그 지혜를 바탕으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지요. 이 옛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지혜는 여러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답니다. 가족의 사랑은 어떤 유혹보다 강하고 진정한 행복은 마음에서 피어나는 법이지요. 세상에는 화담 도사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지만 길레처럼 결국 스스로의 길을 찾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